땅값만 10조 원이 넘게 투입됐지만 이딴 변수로 계속 착공이 늦어졌던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 건립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5년 만에 서울시의 건축 허가가 났는데요. GBC를 중심으로 강남 일대 지형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주택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위원님, 그 GBC가 이제 드디어 건축 허가를 받고 내년 상반기부터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좀 기억나는 거는 2014년도에 땅값 10조 그렇죠. 5,500억 원으로 제가 숫자를 보고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 이 땅에 대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땅의 가치가 그때 2014년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당초 경쟁했던 입찰했던 상 곳에서의 가격 제시 가격보다 2배가 넘는다는 이야기도 나왔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아마 10조 5,500억 원 정도에 낙찰되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강남의 새로운 어떤 그 현대타워라고 이름 불릴 만한 GBC 건물이 이제 건축되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어떤 상징성이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과정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지체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보여줘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번에도 뉴스가 이제 그 건축 허가가 났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뉴스인데도 상대적으로 다른 뉴스 부동산 관련해서나 어떤 그런 뉴스들에 비해서는 어떤 그 뉴스로서의 어떤 이미지나 비중은 조금 약하게 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에는 이 GBC 건물이 본격화될 수 있는 이 공사에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정말 출발점에 섰다는 의미도 크긴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마 부동산 업계나 또 이런 쪽에서 본다면은 실제로 이것과 함께 그 현대자동차 그룹의 공공기여금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잠실 쪽에 있어 영동대로 지하 공간의 개발이라든지 또 마이스 조성이라든지 이런 등등에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개발 공사들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GBC 사업 지금 건축 허가가 나기까지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사실 시민 문턱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셨단 말이죠. 그렇죠. 상당히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당초에 2016년도 말 정도를 이제 목표로 해서 사실은 준비가 되어 왔었는데요. 중간에 서울시의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수도권 그 정비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3차례 이상 어떤 그 심의가 보류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공군 쪽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작전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연되어 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아마도 지금 현재 우리 국내 경기 상황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작년 말에 우리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어떤 정부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GBC 사업 자체를 갖다가 우선적인 어떤 선정 과제로서 지적이 되어 왔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사실은 대통령께서 10월 중에 이 GBC 쪽의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시중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중요한 어떤 사업의 하나로 어떤 언급이 약간 되면서 이 부분들이 좀 당에서도 본격적으로 또 정부와 당에서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어지면서 사실은 이미 건축 허가에 대한 신청은 2월 달에 되어 왔었는데 9개월 만에 사실은 완전히 또 결론에 이뤘다는 점은 상당히 그동안의 우여곡절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지금 뭐 화면에서도 건립 일지라고 나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뭐 사실 건립이라기보다는 허가와 심의와 심사 과정만도 지금 굉장히 저희가 몇 페이지로 보여드릴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년에 착공을 한다면 지금 현 상태는 전체적으로 몇 %나 좀 진행됐다고 보면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발점에 섰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많이 이제 남은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완전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기는 이제 건축 허가가 난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굴토 즉 땅을 파는 작업과 그다음에 구조심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안전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작업들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부분이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2026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출발점에 선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공정률이나 이런 것들을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과제들은 좀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대가 지금 안고 있는
공사비 조달과 관련해서도 시중에 좀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또 공군의 어떤 작전과 관련해서 작전에 관련되는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지금 종료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군 쪽에서 국방부 쪽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해서 공정률 약 한 50%가 진행될 때까지 예. 공군에서 제시한 또 국방부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착공 이후에도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쟁점들이나 논의들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과밀 부담금 이슈도 있잖아요. 서울시하고의 과밀 부담금 논란이 있었는데 GBC 건설을 위해서 이제 현대차그룹이 약 2조 원의 공공 부담금을 내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네.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되고 그렇죠. 있는 그 건가요? 부분이 사실은 지금 GBC 건물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서울 시내라든지 또 많은 그 부동산 업계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이 이제 과밀 부담금 한 1,400억 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이 사실은 종상향이 되었습니다. 그쪽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상업 지역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땅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데 따른 그렇죠. 공공기여금을 이제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여금이 약 이제 그 한 1조 7,500억 원 정도 해서 합쳐서 약 2조 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자금들이 이제 현대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강남 지역에 또 삼성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의 복합 환승센터라든지 아까 잠실 영동대로 지하 공간이나 등등의 사업들을 본격화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들어오는 셈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많이 품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금액 자체가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가 지금 자금 사정이 그렇게 녹록한 사정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또 토지 매입에 있어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쓰지 않았나라는 세간의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2조 원을 현대자동차 쪽에서 모두 다 사실은 현금으로 제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대 쪽에서는 그 전체를 물납으로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서울시 쪽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현금으로 약 최소한 한 6천억 이상은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또 현금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의 복합적인 개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의 어떤 여러 가지 실체성을 가지고 좀 가동이 되느냐 하는 부분과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현대차그룹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도 만만치 않지만 네. 이게 사실 그냥 건물이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그렇죠. 정말 뭐 소위 장난이 아니라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 부분도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사 기간 동안에 고용되는 어떤 그런 부분만 해도 한 8만 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준공 후에 약 한 20년간에 걸쳐서 100만 명에서 130만 명까지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27년간 생산 유발 효과 자체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265조에서 300조까지 바라보는 그런 쪽들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겠죠. 지금 저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세수 증가와 관련해서 세수 1조 5천억이라는 금액이 사실은 뭐 정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쪽에서도 충분히 이제 의미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금액 자체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국내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고 침체되고 네. 있는 상황들로 이어진다는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경제 활성화,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표현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그런 효과들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쪽에서는 참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정부 쪽에서나 대통령께서는 좀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이 활성화되거나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는 그러한 어떤 테마로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경제적 효과하면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강남구 삼성동 하면 이미 뭐 교통 인프라도 그렇고 그렇죠. 교육 환경도 좋고 또 뭔가 부동산 시장 상승을 이끄는 그런 랜드마크적인 뭐 아이파크도 있고 네네. 그러면 여기다 GBC까지 들어선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관련이 지금 없을 것 같아요. GBC 자체가 사실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거의 하나의 대표적인 상징 랜드마크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예. 네. 롯데가 이제 롯데타워라는 이름으로 불리듯이 이걸 네. 현대타워라고 하다 별명을 예. 지어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그 문제보다는 그 주변에 있어서 삼성역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어떤 강남권에 있어서도 핵심 주거의 중심축으로서 그렇죠. 거듭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나 연관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이 GBC 사업 자체가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지연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주변의 상권은 오히려 상당히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한전이 떠나감에 따라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주변이나 상권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로서도 주변에 있어서 토지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큰 변동이 없이 큰 기대감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공공기여금 등으로 인해서 잠실역과 그다음에 삼성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영동대로 쪽의 종합적인 어떤 개발 계획들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강남 지역의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신호 내지는 메시지로 아마 상당히 전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전달될 것에 대한 우려감들을 표시하면서 하나의 이 GBC 자체가 특정 지역에 있어서의 개발 호재로서 작용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서울 시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도심 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봐달라. 그리고 이것 자체가 특정 지역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에 하나의 불쏘시개 된다 이런 표현보다는 전체적인 서울에 있어서의 장기적인 로드맵 차원에서의 그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봐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서울시나 국토부나 또 정부 쪽의 청와대 쪽이나 이런 쪽에서 각각에 있어서 셈법이나 아마 생각이나 기대감들은 조금씩은 어떤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주신 부분은 정부나 지자체인 서울시의 뭐 바람일 네. 텐데 네. 아무래도 시민들 특히 인근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 부동산 집값에 대한 뭐 걱정이나 기대 네. 같이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좀 전에도 강남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GBC 건물 자체보다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운집 효과 부분도 그렇죠. 기대할 수가 있고요. 특히 복합 환승센터를 통해서 삼성역을 중심으로 해서 환승센터가 완성이 되게 되면요. 거기에 KTX, 그다음에 GTX AC 노선, 그다음에 현재 지하철의 2호선과 9호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버스 환승 체계까지 포함.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현재 다음 달에 아마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례 신사선이라고 해서 경전철까지 해서 우리 신사역까지 이어지는 그런 쪽들의 복합적인 교통체계의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정 지역, 즉 강남 지역에뿐만 아니라 사실은 서울 전반에 있어서 교통체계의 새로운 변화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로서 또 이것이 호재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그런 호재로서의 상당히 시장에 주는 파급력이나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 기대감들은 그 지역 자체가 사실 현재도 코엑스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운집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보다 증폭되는 그러한 어떤 기대감을 시장에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교육 환경도 생각해 보면 정시 확대 수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인근에 또 대치동 학원가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러면은 이게 사실 부동산 좀 뭔가 들썩이게 할 만한 충분한 요인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예전에 우리가 강남 8학군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뭐 자사고라든지 또 국제고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그러한 어떤 그 특성화된 그런 학교들로 좀 인재들도 많이 집중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강남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화돼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교육 여러 가지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강남 지역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 강남 8학군의 부활이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주제가 교통과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부분이 결합될 수 있는 또 묘하게 시기적으로 지금 맞물려 갈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택시장의 가격을 정말 정부가 누르고 있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긴 하지만 이런 호재들은 아마도 상당히 부동산 시장의 잠재적인 상태를 벗어나서 만일에 아마도 꿈을 깨는 상황이 된다면, 깨어나는 상황이 된다면 상당히 새로운 어떤 강남 지역의 지도를 사실은 부동산 지도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의미가 있는 그런 영향력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은 이게 강남 지역으로만, 그러니까 삼성동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강남 지역 또 덜 넓게는 서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좀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교육이나 그 교통 문제 자체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여러 도시 개발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예. 최근에 와서 우리가 보다시피 강남 지역의 재건축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한 파급들은 결국은 강북 지역과 그다음에 주변 여러 가지 신도시나 이런 쪽도 많이 파급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 자체가 하나의 특정 회사의 어떤 사옥의 새로운 설립이다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그 부분에 인한 파급 효과는 교통과 교육 등을 거쳐서 아마 서울의 부동산 시장 나아가서는 수도권의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우려하는 대로 지나치게 단기간에 과열이 된다든지 또 성급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된 어떤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개인이나 또는 우리 여러 가지 정부 쪽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그렇죠. 보다 냉정하면서도 차분하게 이 상황들의 어떤 사업 진척 상황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